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 헌터, 뭐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또는 지식산업센터 이런 집합 건물 관련해 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단을 구성하려고 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관리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속칭 브로커죠. 이런 브로커들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집합건물 분쟁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또 오래 다뤄왔었고 하다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관련해서 글도 쓰긴 했는데 최근에 특히나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문의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 한번 정리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오늘 동영상에서 사용할 자료들이 뭐 곧바로 오피스텔 헌터가 사용한 자료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예시를 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료를 사용한 곳이 오피스텔 헌터다 이런 말씀은 아니라는 것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중에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이 만들 수 없는 이런 정교한 문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거 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이긴 하지만 실제 이렇게 사용됐던 문서입니다. 실제 이런 문서는 있었어요. 이분들이 오피스텔 헌터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접근한단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뭐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색깔 있는 글씨도 쓰고, 이런 폰트도 특이하잖아요. 이런 안내문을 보내는 것, 이거 일반인이 보낼 수 없거든요. 일반인들이 이렇게 잘 하지 못하십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만들 수 없는 이런 정교한 문서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그룹이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접근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편집 기술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림들을 삽입하는 이런 방식은 일반적이지 않다. 따라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여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런 사람들이 오피스텔 헌터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피스텔 헌터의 구별법 두 번째,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를 사용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고 했잖아요. 입주 예정자 협의회, 이런 단체가 있었나? 보통 임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도 있고 총회도 있고 임원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협의회, 입주 예정자 협의회 또는 관리단 준비위원회 또는 관리단 추진위원회 이렇게 등등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에 또 전화번호나 연락처도 없어요. 그냥 안내문 보내서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약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당신 무슨 의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짚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회장이나 임원, 이것도 불분명해요. 이런 단체는 사실은 유령단체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오피스텔 헌터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오피스텔 헌터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예의주시하게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자,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세 번째. 보신 것처럼 시행사하고 관리회사를 적대적인 관계로 만들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시행사나 관리회사를 옹호하는 쪽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할 때는, 다음 동영상에서는 또 시행사 관리회사 반대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오피스텔 헌터가 보통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렇게 시행사 관리회사를 적대적인 관계, 주적 개념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뭉칩시다 라고 해서 뭉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와 관리사를 반대 입장, 적대적인 관계로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행사 또는 관리회사가 어떤 작업을 해서 관리권을 안 놓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일단 씌워요. 그리고 시행사 또는 관리회사가 관리단 구성, 우리 구분 소재들의 모임을 일방적으로 방해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실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행사 또는 관리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수분형자에게 또는 구분 소유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피고용인, 요게 이제 관리회사였거든요. 관리회사가 우리 건물의 주인 노릇을 하도록 둘 수 없습니다. 이게 관리회사가 저한테 가지고 온 유의물인데요. 황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 노릇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초기에 관리비가 안 거쳐가지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주인으로 하려고 있느냐. 오히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주인으로 했는지 밝혀지지 않아요. 밝히지 않고 그냥 주인으로 산다. 이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동합니다. 즉 관리회사를 반대쪽에다가 일단 배치해 놓고 관리회사가 주인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뭉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키 불출할 때 현재 관리업체가 제시하는 동의서에 절대 서명하지 마시고 그리고 구분 소유자들의 힘으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서 이런 관련 집회 전문 용어 사용합니다. 개최해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관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 말 자체는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송부드리는 저희가 누구였어요? 아까 나왔었죠. 이런 입주 예정자 협의회라고 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단체가 저희예요. 저희가 송부드리는 관리단 집회 소집 동의서에 서명해달라. 자, 이 소집 동의서 보니까 제가 만들었던 그런 소집 동의서 그리고 여기에 의결권 위임장이 합해진 겁니다. 요 용지를 많이 사용하세요, 요즘. 제가 만들었던 그런 소집 동의서 및 의결권 위임장을 같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서명해가지고 본인들이 관리단 총회를 열겠다. 근데 그 저희 입주 예정자 협의회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런 게 날라와서 사인하거나 또는 연락이 와가지고 전자투표했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손으로, 저희가 누구예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 손으로 직접 관리단 집회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어 달라고 하고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누가 누구에게 부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곡히 부탁한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결국은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여기 돼 있지만 원래는요 감춰진 게 뭐냐면 이렇게 관리단 집회 수립 동의서에 서명해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여기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시는 주체 관심은 이렇게 해서 서명해달라. 서명해가지고 그 입주 예정자 협의회가 미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관리단 대표가 되어서 그 관리단 대표가 된 사람이 하자보수 청구도 하게 만들고 또는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이 만드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의도 가지고 한다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이 의도가 불순한 의도, 종전의 관리업체를 그냥 내보내고 자기네가 이 건물의 관리권을 접수하고 또는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유로 인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법무법인 이런 데가 서포트해가지고 이 건물 관리권을 가지고 오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오피스텔 헌터가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대립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시행사나 관리업체의 하수인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뭉칩시다. 이렇게 뭉치기 위해서는 서명해 주세요. 뭐예요? 관리단 집회 수립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하지만 이 수립 동의서 잘 보세요. 수립 동의서 안에 의결권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립 동의뿐만 아니라 의결권 위임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위임장 가지고서 어떤 관리인도 선임하고 하자보수도 하고
모든 안건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제 네 번째 보시면 입주 전부터 하자 보수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자, 여기에요. 입주를 하고 나서 보통 하자 어디가 문제가 있다 하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면 뭐였습니까? 입주 예정자 협의예요. 이 건물도 입주 예정돼 있고 아직 키 불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하자 얘기가 나와요. 하자 적출과 하자 감정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왜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 입주도 안 했어요. 입주 예정이에요. 그런데 무슨 하자가 나왔고 무슨 하자 적출, 하자 감정이라는 얘기가 왜 나옵니까? 오피스텔 헌터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하자를 끼는 거예요. 하자 감정, 하자 적출 업체, 하자 감정 업체 또는 하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껴가지고 여기에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아직 입주도 안 됐는데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하자가 나왔다는 게 어떻게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거를 입주자 대표,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자를 일반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피스텔 헌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치 이 건물이 짓자마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따라서 이 하자 감정, 하자 적출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요거 어떻게 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뭐다? 의결권 위임장 주세요. 관리단 집회 수입 동의서 주세요. 이런 어떤 서류를 받으려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관리단 총회 또는 관리단 집회를 열어가지고 관리권을 장악하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입주하기도 전에 건물 하자를 거론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서 시공사, 시행사, 관리 업체를 옹호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로 관리단 오피스텔 헌터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주하기도 전에 건물 하자를 거론해요. 하자 적출, 이런 용어도 굉장히 전문적 용어예요. 하자 감정을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까? 이 감정 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자 적출 업체, 하자 감정 업체가 붙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급합니다. 우리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서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마음이 급하게 만들어요. 자, 이런 배후에는 하자 적출 업체, 그러니까 하자 적출하기 위해서 몇백에서 몇천만 원 듭니다. 저도 하자 해요. 하자 소송을 하고 저희 변호사 팀이 따로 있습니다.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선동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살다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법무법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선동해가지고 마치 영업을 해가지고 하자를 이렇게 따오고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하자를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하자를 하기 위해서 하자 적출업체가 필요한 것도 알고 감정업체가 어떻게 개입하는지 알고 하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업체들이 결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익이 나니까 하자 적출하자, 하자 감정을 하자, 하자 소송을 하자, 이런 선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임장, 여기는 안 나타있지만 지금 여기 첨부되어 있는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하자 보수 청구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10중 8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임장에 하자 보수 청구를 위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오피스텔 헌터의 의심을 일단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중에 다섯 번째,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중개사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중개사가 그런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 수분양자들의 연락처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움직여서 위임장을 받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전화 통해서
부동산 중개사 또는 그 직원, 그 사무실 직원이 연락을 해가지고 어디 어디 부동산인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잘해보겠습니다. 저희 위임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로 위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화 위임 또는 위임장 보내줄 테니까 그거 작성해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 특히 부동산 중개사가 주도하는 그런 모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뭐 본인은 여기 구분 소유자라고 하는데 뭐 그런 구분 소유자 확인하니까 뭐 맞긴 맞아요. 또는 수부장자라고 맞긴 맞는데 그분이 뭐 하는 분이라는 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요, 뭐 그 어떤 분이 있는데 엄청 어려요. 나이도 어립니다. 나이도 어린데 이걸 막 주관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물론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뭐 29, 뭐 20대, 30대밖에 안 된 사람이 총회를 연다고 하면서 하자소송 한다면서 이걸 주관하는 것, 이게 드문 일이잖아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아직은 연차가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걸 주관한다는 게 드문 일입니다. 또는 어떤 법인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경우, 이것도 드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든 카페가 있어요. 카페, 오픈 카톡방, 밴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람들 모읍니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연락처 알려달라고 한 다음에 이 연락처 가지고 전자 서명을 하게끔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위임장을 보내가지고 사인한 다음에 사진 찍어 보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정치 알 수 없는 사람이 만든 카페, 오픈 채팅방, 오픈 카톡방, 밴드 이런 것들 좀 유의하게 지켜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정상적이고 순수한 목적을 만든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카페나 밴드, 오픈 카톡방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의도인지 여부는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 관련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직원인지 또는 다른 위탁관리업체 사람인지 이때 위탁관리업체 직원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선동하거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는 하자소송 전문 법무법인 그 법무법인 관계자인지 법무법인 직원인지 기타 브로커인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짚고 넘어가서 해야 될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제7번째. 이렇게 선동적인 문구 사용해요. 뭐뭐 합시다. 뭐뭐 해야 합니다. 절대로 뭐뭐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선동적인 문구,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 약간 이게 많이 해보신 분들이 이런 선동적인 문구를 사용하거든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합시다.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키 불출할 때 동의서, 관리규약 동의서, 관리계약 동의서 또는 위임장 이런 거에 절대 서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동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함부로 이거 서명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이걸 서명하라고 하면은 이걸 주세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키 불출과 동시에 동의서 서명하라고 하면은 동의서 서명 안 하고도 키 불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키 불출 거부할 때는 경찰 불러서라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시행사, 시공사 또는 관리회사 누구라도 키 불출하고 이런 동의서하고 교환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교환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 동의서 안 써주면 키 불출 안 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요, 다투거나 일일이 불러서라도 내 업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라도 키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 말 자체는 맞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걸 거론하는 이유는 이렇게 선동하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그 경우에 오피스텔 헌터인지 여부를 한번 유의 있게 보시라는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제8번째.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인, 관리단 집회 이런 것들 전문적인 용어를 수월하게 사용해요. 여러분들 이걸 몇 번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단 집회, 여러분들 총회란 말이 더 익숙하지 이렇게 집회라는 말씀 익숙하지 않죠. 저도 처음에 제가 거의 최초의 집합 건물 이런 분쟁들을 수행해 왔는데요.
저도 처음에 관련 집회 이런 표현이 되게 생소했어요. 집회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잖아요. 총회라는 표현을 쓰지. 근데 법에는 집회라고 돼 있으니까 이 집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가지고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집합건물법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고 이걸 여러 번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거 좀 안다.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 경험들을 해온 오피스텔 헌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라는 것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관련 집회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일반인들 잘 사용하지 않으세요. 저는 알죠. 저 같은 사람이야.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법대로 집회 쓰지만 일반인들이 관련 총회 이런 말 쓰지 무슨 집회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러니까 이 집회 쓴 얘기는 이분은 집합건물법을 잘 안다는 얘기예요. 또 많이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관련 집회를 개최하여 이런 용어를 쓰고요.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인 선임 집합건물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용어입니다. 관리규약을 지정하며 관리규약 이것도 법에 나오는 법정 용어예요. 어떤 분들은 규약, 정관 이런 표현을 쉽게 쓰는 것이지 관리규약 쉽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걸 쓰신다는 거는 이 법을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용어를 수월하게 사용하고 언급하는 것 이거 약간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면에 법 전문가 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9번째 관리업체 교체를 쉽게 언급해요. 현재 관리업체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단순히 관리비가 비싸다 그냥 묻거나 따지지 말고 교체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이런 막연을 주장을 하면서 관리업체 교체를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업체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처음에 어떻게든 관리해보려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냥 막연한 이유로 그냥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교체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들 일반인 분들이 쉽게 관리업체 교체 승낙할까요? 일반 분들은 너네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너네 일단 뭐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나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를 교체하거나 스스로 좋은 관리업체를 선정하자 이거는요 배후에 다른 관리업체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배후에 다른 관리업체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런 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피스텔 헌터 구별법 마지막 10번째 각종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명품 상가, 명품 오피스텔로 만들겠습니다. 인근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 최고로 좋은 건물 만들겠습니다. 이런 용어가 거의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신도시 최고의 명품 상가와 오피스텔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거의 시행사급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요? 시행사, 관리회사 이런 분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결국 이면에 관리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각종 미사여구를 사용해 가지고 위임장을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오피스텔 헌터일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경우에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오피스텔 헌터가 아닌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반대예요. 불량 시행사 또는 관리회사가 어떻게 구분 소유자들을 방해하는지, 수분양자들을 방해하는지 그거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그런 횡포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전자서명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전자서명 업체들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건물 관리에 개입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한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께서 제보 주시거나 또는 연락 주시는 사안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